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베풀었던 호의가 언제부턴가 당연한 의무처럼 변해버린 순간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시작했던 친절이 어느새 상대방에게는 나의 당연한 역할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서운해하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오랜 시간 조용히 견뎌왔던 무언의 부담이 단 한마디의 말로 폭발해버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결혼도 했고 형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죠. 경제적으로 형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챙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누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 형수, 조카들, 그리고 우리 부부까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태미는 마지막에 조용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보통 2, 30만 원, 조카들 용돈까지 챙기면 4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니까요. 아버지를 위한 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형수가 매년 자신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을 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시작된 건 태민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형이 막 결혼했을 무렵이었죠. 어느 해 아버지 생신 며칠 전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인데 저희 어머님도 같이 오면 안 될까요? 혼자 계시니까 너무 외로워하세요. 솔직히 태민은 그 순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에 친정 어머니를 데려온다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 하지만 형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어머님도 오시라고 해. 같이 드시면 되지. 아버지의 너그러운 성품 덕분에 그날 이후로 형수의 친정어머니는 매년 아버지 생신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어느새 그것은 하나의 전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태민이 매번 그 모든 식사비를 혼자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6명이 먹으면 20만 원 정도였을 텐데 7명이 먹으니 3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돈까지 포함되니 자연스럽게 좀 더 좋은 식당을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비용도 점점 늘어났죠. 그래도 태민은 참았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니까요. 형수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년 그 자리에서 계산서를 받아들 때마다 태민은 속으로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무거운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나 형수는 한 번도 이번엔 우리가 낼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항상 미안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태민이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가끔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음 생신 때 이번엔 형이 내세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이상한 분위기가 흐를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태민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게 편하다고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운함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민도 결혼을 했고 형네는 둘째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가족은 더 커졌고 생신 자리는 더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태민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생신 때마다 우리가 전부 내는 거 맞아요? 응, 뭐. 그냥 내가 낼게.
괜찮아. 그런데 형님 내는 한 번도 안 내시잖아요. 조카들 용돈도 항상 우리가 주고, 그리고 형님 어머니까지 오시잖아요. 그분까지 우리가 대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내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주인공 스스로도 수년간 품어왔던 의문이었으니까요.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형님은 자기 어머니 모시고 오면서 한 번도 돈 안 내잖아요. 태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자신이 쌓아온 착한 형제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수는 정말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인데 이번엔 우리 더치페이 할까? 더치페이?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아니, 그냥 공평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우리는 애들도 있고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여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내면 안 되나? 태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 나도 애들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쉽지 않아.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보단 낫잖아. 그냥 이번만 더 부탁할게. 전화를 끊은 태미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인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형님은 당신을 호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형도 사정이 있어. 사정이 있으면 친정어머니는 왜 데려와요? 그게 말이 돼요? 아내의 말에 태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버지의 생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미는 생신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3, 40만 원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년간 이어온 일이었고 지금 와서 바꾸기는 더 어려웠으니까요. 생신 당일 태민 부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태민은 형의 차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써 왔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와 형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민공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형, 형수, 조카 둘. 그리고 형수의 친정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태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 적으니까 비용이 좀 줄겠네. 그래도 30만 원은 나가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이 귀여워서 연신 웃으셨고 형은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태민도 가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형과 아버지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요즘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버지께 의견을 구했는데 아버지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확장하면 위험하지 않겠어?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네요. 언제나 안 된다고만 하시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는 거야. 신중하게 하다가는 기회를 놓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형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태미는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아버지 생신인데 좋은 이야기만 해요. 형도 그만하고. 다행히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고 식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태미는 예상대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8만 원.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역시 한 명이 빠지니 차이가 났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셨죠? 그래, 고맙다.
내가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아버지의 감사 인사에 뿌듯했습니다. 이래서 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형수가 주인공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잠깐만요. 태미는 멈춰섰습니다. 형수는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좀 서운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운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 말이에요. 원래는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오늘 형님하고 아버님이 또 말다툼하실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안 모시고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수 입장에서는 시댁의 불편한 모습을 친정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신 형님하고 저하고 어머니랑 따로 밥 먹고 왔어요. 저희 돈으로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됐네요. 형수도 친정어머니를 챙겼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수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서운했어요. 뭐가요? 매년 아버님 생신 때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오셔서 서방님이 내신 식사비로 다 같이 먹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어머니 모시고 밥 먹느라 저희 돈을 썼잖아요. 점점 형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서방님이 내주셨던 어머니 식사비를 올해는 우리가 냈다는 게 좀 그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서방님도 이해하시잖아요. 매년 어머니가 같이 오셨을 때는 다 내셨으니까 저희는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모시고 나가니까 우리 돈이 들어간 거죠. 그게 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간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생신 때마다 식사비를 낸 건 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자리였으니까 제가 낸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형수님 친정 어머니는 제가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건 형수님 선택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모시고 오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신 거랑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 별개예요. 아버지께서 사돈 어르신 오셔도 된다고 하신 건 식사 자리에 함께해도 된다는 뜻이지 제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형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주셨잖아요. 제가 낸 건 제 호의였어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호의라고 해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착하게 조용히 냈다고 해서 그게 평생 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얼마를 냈는데 형수님이나 형은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한 적 있어요? 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형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를 높여? 형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그동안 제가 낸 돈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한 적 있어요? 그건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만 하지 말고 가끔은 형이 내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형수님이 친정어머니 데려올 때는 그 부분만이라도 형이 부담하셨어야죠. 그건 좀 억지 아니야? 다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공짜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아버지 생신이니까 분위기 안 망치려고 참은 거예요. 근데 형수님이 지금 제 참을성을 시험하고 계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냥 서운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형수님. 형수님 친정어머니 식사비를 제가 안 냈다고 형수님이 서운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원래 형수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신 내준 게 비정상이었던 거지 올해 형수님이 내신 게 정상이에요. 형이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생신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무슨 짓을 해요?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이나 형수님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내의 손을 잡고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형수의 우는 소리와 형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몰라.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생신날에 아버지 생신날이면 뭐예요? 형님이 먼저 이상한 소리를 꺼낸 거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형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형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너 오늘 너무했다. 형수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알아? 그냥 서운하다고 한마디 한 건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와? 우리 가족인데 돈 문제 가지고 그래? 실망이다. 주인공은 형의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실망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그날 밤 태미는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나도 형한테 실망했어. 몇 년간 내가 조용히 부담해온 것들을 형은 당연하게 여겼잖아. 나는 가족이니까 기꺼이 냈어. 하지만 그게 내 의무는 아니었어. 형수님이 친정어머니 식사비를 내가 안 냈다고 서운해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원래 형수님이 부담할 몫이었어. 내가 호의로 해준 걸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건 잘못된 거야. 나는 앞으로 아버지 생신 때 내 몫만 낼 거야. 형도 형 몫을 내. 그게 공평한 거야. 문자를 보낸 후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침내 말해야 할 것을 말했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민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형수의 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는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한 거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형한테도 말할게.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내든지 해야지. 괜찮아요, 아버지. 각자 내면 돼요. 그래, 그게 낫겠구나. 태민아, 어제 내 말이 맞았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형한테 잘 타일러 볼게. 전화를 끊은 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형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한테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내가 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여유 있으니까 형제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형, 미안해. 진심으로. 그리고 고마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배려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네 형수님한테도 말했어. 장모님 식사비를 내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앞으로는 우리가 챙기기로 했어. 아니, 애초에 데려오지 않기로 했어. 아빠 생신은 우리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형, 괜찮아요. 사돈 어르신 모시고 오셔도 돼요. 단지 그 비용은 형이 부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앞으로 생신 비용은 우리 둘이 반반 내자. 조카들 용돈도 내가 주고 싶을 때만 줘. 그것도 내 호의지 의무가 아니니까.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한 형제애였습니다. 형,
제가 화낸 건 형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앞으로는 내 마음도 헤아리면서 지낼게. 다시 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제는 미리 만나 식당을 예약했고 비용을 반반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형수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고 오직 가족들만의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마지막에 계산서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형도 더 이상 동생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계산할 때 형이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내. 아니에요, 형. 반반 내기로 했잖아요. 이번은 내가 내고 싶어.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냈으니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형의 호의가 의무가 아니라 진짜 호의로 느껴졌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고 있지는 않나요? 호의와 의무 사이의 경계, 사랑과 희생 사이의 균형.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평생 배워가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호의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무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당신의 호의는 의무가 아닙니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